네, 1번지 똑똑, 똑똑한 두 분 모시고 톡톡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똑똑 녹화하는 1번지 똑똑입니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순천은 괜찮았대요? 아니 순천도 좀 흔들렸어요. 어제 예.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순천이 더 흔들리더라고요. 남쪽이니까. 예, 어제 뭐 제가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 그 순천이 실제로 흔들리기도 하고, 예, 김건희 씨 인터뷰 보고 저도 철렁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두 분께 한번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이수정 교수는 지금 위원장인가요? 상임위원장? 네, 공동선대위원. 예, 공공선대위원장. 대통령 뽑는 거지 뭐 배우자 뽑는 선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다 아니다. 만약에 두 분 다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안 다루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기합시다. 이경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외모, 뭐 성형이냐 아니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수사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가 되면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부적절하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형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형으로 외모로.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예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그 주변에 있는 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뭐 사진을 올렸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좀 자세히 다시 알아보니까 단순히 외모 비교는 아니었다. 거짓과 진실 이런 거 차원에서 비교였다고 이제 추가 설명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외모 비교처럼 오해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식의 공격은 민주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의 과거의 뭐 프리랜서 행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선대위 차원에서도 논평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두 분 다 동의하시니까 한번 그러면 살펴봅시다. 먼저 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천하람 위원장은요. 이게 이제 뭐 장관이나 광역단체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가족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국정의 여러 비밀에 밀접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대통령 본인도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 자기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실제로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를 하고 또 수행까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검증에 비해서는 뭐 중요도나 이런 것들은 확연히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경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이제 영부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도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식 지위 부여되는 건 맞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국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배우자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지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부인을 위해서도 쓰여지잖아요. 그 분명히 이제 검증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쏟아졌던 질문 가운데도 허위 경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여대 교수 지원하면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던 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획이사라고 하는 자리는 아예 있지도 않았고 또 설립연도도 다른데 설립연도 이전에부터 입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그리고 또 수상 경력도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수상한 게 아닌데도 수상한 것처럼 서류를 냈고 일부는 단체로 수상한 건데 마치 본인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전체적으로 다 허위는 아니고 일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인정도 했고 또 김건희 씨는 내가 좀 돋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경 대변인 일부 허위는 좀 용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요? 우선은 뭐 돋보이려고 그랬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 재직증명서 같은 부분도 2002년도 또 차이가 좀 있죠. 근데 2002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설립되는데 2002년도부터 3년을 이렇게 근무했다라는 부분. 그런데 거기서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물에 있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차원에서 해명을 하고 있고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뭐 재직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조차도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그 관훈 토론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할 때 뭐 허위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반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참 본인들에게는 정말로 그 도덕적인 잣대라든지 사법적인 잣대가 상당히 좀 느슨하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리 뭐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지만 지금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보태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자녀들 얘기했을 때 그 미국 유학생일 때 퀴즈 있잖아요. 그 퀴즈도 뭐가 잘못됐다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무슨 뭐 성적 사정 업무 방해 기소 이런 게 뭐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기사한 바가 있었고 또 그 뭐 학생들 인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턴 활동이 며칠이냐 하나하나 인턴 활동을 전체적으로 한 거는 맞는데 기간이 맞지 않다 이러면서 다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학생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 미성년자 일기장까지 뒤져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이 건 말고도 많은 다양한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느슨하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의 행적을 보고 업적을 보고 미래를 그 어떻게 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과거의 이런 모든 행적을 봤을 때 미래가 약간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하람 위원장 이제 네. 아무래도 조국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몰아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변호사도 하시잖아요. 그럼요. 일부 허위가 문제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일부만 허위면 괜찮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김건희 씨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돋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경력이나 수상을 부풀리면 죄라면 죄가 아니고 그냥 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윤석열 후보도 아마 전체가 허위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경 대변인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 전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저 포함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엄격한 평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로서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도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먼저 정말 국민들께 온전한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조금 언론에서 부풀리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잡는 식으로 가야지 뭐는 어떻고 저떻고 따지는 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 제가 똑똑할게요. 근데 이상하게요.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전체가 다 허위라고 얘기하는 거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위인 부분만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전체가 허위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일부만 허위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해명 가운데 그건 내가 윤석열 후보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꼭 그것까지도 검증 대상이 돼야 되느냐. 김건희 씨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팩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결혼 이후에 뭐 안양대라든지 국민대 거기에 제출한 이력서 결혼 이후에도요 분명히 그건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 전이냐 아니냐?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그 장관 되기 전에 아이들 문제입니다. 뭐 수년 전 일의 아이들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다 꺼집어내서 그렇게까지 탈탈 털면서 지금 그것도 그 20대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앞길을 다 막아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결혼 전에 과거였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지금은 이제 공직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공직자는 아니지만 거의 동등한 어쩌면 공직자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안일하게 별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그 인식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 이재명 후보께서 결혼 전 일을 가지고 뭐 검증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걸 끌어다가 이제 쓰느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 전이냐 후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의 측면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의 측면이고 윤 후보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의 측면에서는 뭐 결혼 전이든 후든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할게요. 예. 이재명 후보가 결혼 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던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뭐 호텔에서 이상한 만남을 했다는 그런 그 프리랜서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업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결혼 전 문제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육성은 못 들었지만 어디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도 검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다 결혼 전에 있었던 건데라고 했는데 결혼 전 일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검증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네, 다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알았냐 몰랐냐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허위라든지 문서 위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력서에 좀 사실을 부풀려서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조는 아직까지는 확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제 게임산업협회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좀 부풀려진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재직증명서의 작성 주체는 게임산업협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김건희 씨가 이거를 뭐 문서를 위조했다거나 뭐 동양대 표창장 이런 것처럼 본인이 뭐 도장을 만들어서 찍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위조는 일단 조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라는 거를 조금 하고요. 그 외에는 저는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빨리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할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게 진정하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봅니다. 이경 대변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적인 부분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적인 부분의 책임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까지는 내가 한번 지켜보겠지만 김건희 씨까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번 건 이전에도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심판 아닌 심판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지 말고 그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김건희 씨가 YTN인가요? 거기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정말 했다면은 김건희 씨가 남편 말을 잘 안 듣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선대위에 있는 대변인단이나 뭐 공보팀과 상의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억울함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절하거나 정치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 어찌됐든 대선 후보의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인터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현실도 상당히 웃깁니다. 그런데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YTN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이미 기사화 됐는데요.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몇 년생이냐 70년생이다 기자가 그러니까 그럼 오빠네요 오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오빠라는 표현 자체가 워딩이 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본인이 청와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모셔서 뭐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YTN하고는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당신은 YTN 기자한테 당신은 털면 나올 거 없을 거 같냐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고 했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나오고 기사화 되기는 했는데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단순히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영부인이 언급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가 아니고 정말로 민망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 잠깐 이제 전하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되니까 원래는 전하는 말씀 듣기 전에 이 부분을 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지니까 일단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지 똑똑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논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경 대변인 어제 더 팩트인가요? 그 매체에서 또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마 당황했겠지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피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뒤에 이렇게 수행원이 안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목덜미를 이렇게 쥐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성도 아니고 남자 수행원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왜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꼭 죄를 짓고 달아나는 사람처럼 얼굴을 막 가리고 가는 걸까? 또 하나는 그래도 대통령 후보 부인인데 저렇게 거칠게 목덜미를 쥐고 이렇게 피하는 걸까? 저 김건희 씨가 맞나 놀랐어요. 우선 그 부분 말씀 주신 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로 요즘에 그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사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목덜미를 잡았던 김건희 씨, 잡혔던 김건희 씨와 잡았던 그 알지 못하는 그 남성 둘 다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꼭 한번 지적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뭐 성형을 했다 안 했다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형하고 만약에 메이크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는가. 좀 자연스럽게 당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 저 그거 제일 처음에 그 순간 보고 제가 목덜미를 왜 잡지? 그러니까 보통 그 목덜미를 잡는다는 것은 여성으로 느꼈을 때 남편도 그 여성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신체 부위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죄인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남성이 경호를 하는 사람인지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는 오빠가 있다고 하는데 친오빠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친오빠 정도면 목덜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도 저희는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얼굴이 친오빠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데 그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그 선대위 자체의 분위기.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좀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선대위는 또 윤석열 후보는 뭐가 이상해도 이상하다. 그냥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위원장도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하나의 장면 가지고 저희 뭐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 전부가 다 뭐 이렇게 이상하거나 그건 아닌데 저도 그 사진은 제가 봐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물론 뭐 갑자기 언론이 들이닥치면 조금 당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이상한 일인 예. 거는 맞고요. 뭐 차라리 몸을 던져서 뭐 언론을 이렇게 기자분을 막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지 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저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면 네. 더군다나 유력 대통령 후보에 그렇죠. 나중에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참 그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수행하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공적인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당장 뭐 잘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근데 지금 선대위에 배우자실인가 배우자 실장인가 두지 않았나요? 국민의힘에서? 저희는 사실 선대위에서 따로 공식 조직을 두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만 있었나요? 예, 아마 경선 때도 아주 공식 조직을 제대로 짜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뭐 공적 활동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공적 조직이 좀 안 꾸려져 있다. 그런 부분도 문제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제 그 영상을 공개한 더 팩트 TV는 상당히 좀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그 부인 김혜경 여사 다리 쓰러졌을 때 그때도 집 앞에서 이렇게 다수배에도 검은 옷 입고 나온 사람 이렇게 맞아요. 찍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부지런하긴 한 것 같아요. 팩트가 예.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사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간에 김혜경 씨로 축축이 되는 사람의 사진을 검은 옷을 사진 예. 찍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사진을 약간 백화점 비슷한 곳으로 보여지는 어디였는지는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 위에는 하얀색 셔츠에 밑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가면서 가는 사진이었는데 그때도 김건희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어제 사진 찍힌 곳이 코파카베나 컨벤츠인가? 그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기획사인가 되지요. 아마 이제 거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긴 했어야 거기는 되죠. 사무실 내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밖이었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예.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요. 저는 워낙 그 어린아이들도 모습이 충격적이어가지고 마스크까지는 못 봤는데 우리 이경 대변인은 아주 방역 수칙에 철저하신 분이군요. 네, 마스크 잘 쓰는 게 좋죠. 맞는 말씀. 그래요.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것은 못 다룰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배우자 문제 논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팩트를 다 정리한 다음에요. 김건희 씨 본인이 나와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좀 털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저는 글쎄요. 이걸 뭐 뭉개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대변인은요. 뭐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올 때 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기다려 보십시오라는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나올 때 되면은 나오는 것보다는 우선 사과할 때가 됐으니까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그 이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은 뭐 아니다, 억울하다, 뭐 기자한테 당신 털면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만 다룬 걸로 하지요. 1번지 똑똑 함께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